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지지선 테스트하는 자리였죠. 삼각 수렴형, S&P 삼각 수렴형이 밑에 이어서 올라오는 지지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 요 밑에 있는 요 추세선을 테스트하는 자리였는데, 보시다시피 아랫꼬리 달고 아래 지지선 테스트하고 또 다시 위로 쳐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됐던 거죠. 그렇게 쉽게는 안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위로 일단 튀어줬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들이라면은 요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 하강이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브레이너드 이 아저씨도 상당한 경제 하방 위험이 있다, 회복이 느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스닥 주식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이 지금인 거죠.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 경제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다 핑계인 것 같고 그냥 이제 광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백신 개발돼서 지금 모더나인가 어디서 삼상을 하고 있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돼도 이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은 증시가 더 오를까요? 소용없어요. 백신 개발돼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원인이 예전에 3월 달에 폭락했던 거는 전염병으로 인한 셧다운, 경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봐, 전염병 때문에 진짜 빠진 게 3월 달에 빠진 이유였다면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이 3월 달 이후로는 뭐냐면은, 이젠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악재 뭐냐? 나스닥 버블. 이거는 주식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는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경제 상황과 이런 거에 미뤄 봤을 때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생긴 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전염병 자체가 아직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백신 개발로도 백신 개발로 이러한 거를 막기도 좀 어렵긴 해요.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직도 질병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훨훨 날아다녀야 되는 경제의 발목에 지금 무거운 추를 하나 채워놓은 셈이니까, 물론 전염병과 관련된 것도 안 좋은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버블이 껴버렸다는 것이, 누가 봐도 나스닥이 이제 비싸지고 테슬라가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게 사실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죠. IT 공룡 분할 여론. 이제 FANG,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올렸던 나스닥에 있는 주도주들이 슬슬 분할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미국과 유럽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FANG 친구들이 유럽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세금 낸 게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 뿔따구가 나갔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이 지금 서로 관세 전쟁을 또 벌이고 있는 측면도 있고, 슬슬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나스닥에 있는 FANG 친구들 언제까지나 잘 나갈 수는 없죠. 한 10년쯤 잘 나갔으면 또 조정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쯤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여론의 매를 맞게 되는 거죠. 뭐든 그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너무 과해지면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는 법인데, 그죠? 분할 여론 이런 것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어갖고 미국 FANG를 조져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잘 살펴보자라는 게 제가 드릴 얘기인 거고요. 자, 아무튼 이 요즘 시장 상황을 조금 좀 살펴보시면은 이유 없는 갭 상승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갭 상승들. 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P 지수입니다. S&P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요날도 7월 13일 날 윗골이 길게 달리고 폭락했던 요날도 갭상승 출발이거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여기 위에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저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안 봐도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제가 뭐 굳이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 터치하고 밀렸던 자리, 굉장히 무거운 저항. 이 무거운 저항이 있는 자리에 또 갭상승을 더군다나 많이, 무려 0.6% 가까이. S&P 선물 23시간 정도 거래가 되는데 하루에. 근데 이 친구가 갭 상승하는 건 잘 없거든요. 갭을 잘 만들지 않거든요. 이 갭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서 과연 또 장대 양봉을 쳐올릴지, 아니면 또 다시 7월 13일 날과 같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지는 한번 오늘 밤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0.5% 정도 갭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쌍고점이 나올 때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하방에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예전에 어제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나스닥 쌍고점의 모양이 솔직히 좀 이제 나스닥 쌍고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쌍고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랐어요. 고점이 나왔죠. 좀 빠졌다 다음번에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기간이 좀 이렇게 길면은 좀 그나마 신뢰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기간이 길면은 확실히 쌍고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제 예를 들어 하나 훅 빠졌어요. 훅 빠졌다가 바로 올라왔어. 이 구간이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럼 솔직히 이거는 쌍고점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이런 건 좀 애매할 수가 있겠다. 기간이 여기 고점과 다음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고점과 여기서 나오는 고점 간의 이 시간적 차이가 조금 좀 길어져야지 그래도 쌍고점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올라가고 여기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큰 틀로 보면 이거 고점 하나 만든 거일, 고점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긴 기간 안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곧바로도 빨딱 올라오려고 한다는 점이 약간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좀 기간이 좀 길었으면, 쌍고점을 확인하는 기간이 좀 길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근데 뭐 그대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이틀 만에 쌍고점이다 이러고 나서 바로 쭉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밤에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할 문제고, 한국장, 여러분들 한국장도 지금 맛이 갔어요. 한국장도 맛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 아시죠? 한국장도 S&P하고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한국장도 S&P하고 모양이 비슷한 게, 자, 295, 296이 중요한 저항이다. 295, 296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다. 그죠? 그래서 7월 7일 날에 갭상승했다가 밀렸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에. 자, 오늘도 이렇게 갭상승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는 넘어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러한 모습의 갭상승이 요즘 자꾸 나타나는 것이 좀 전 세계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가 불리한 자리에선 꼭 갭상승하거든요. 지가 상승에 불리한 자리에선 꼭 갭상승해요. 6월 8일 날도 그렇죠. 미칠 듯한 갭상승하고, 이날도 미칠 듯한 갭상승하고,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서는 미친 듯한 갭상승을 많이 보여준 게 지금까지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S&P하고 나스닥도 갭상승을 많이 했고요. 위험한 자리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뭐 물론 장 마감해 봐야지 알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갭상승하고 이러한 뭐 모더나니 뭐 이런 백신 개발인 이딴 재료를 이용해서 넘어간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무튼 오늘도 변동성 지수는 뭐 저점을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기가 좀 뭐하네요. 어쨌든 뭐 일단은 숨은 붙어 있다 이런 표현 정도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위험 관리는 어쨌든 너무 많이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솔직히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편하신 분들, 뭐 어쨌든 본인 선택하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몰라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은 어쨌든 위험 관리란 거를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난 그냥 개길란다 하시는 분들은 개기시는 거고 대신에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수익의 기회에 노출되는 거고 난 위험 관리할란다 라는 분은 더 적은 위험, 더 적은 수익에 노출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비중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야 이거 위험관리 인버스를 위험관리하기에는 좀 때가 아니지 않냐, 오히려 비중 축소를 봐야 되지 않냐, 아니 오히려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저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잘 판단해서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밤 그래서 결과적으로 S&P하고 나스닥이 갭 상승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싼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올지 어쩔지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이슈 참 요거 서명했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으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